저딴 게 왜 내 엄마야? 정말 싫어. 골프고 뭐고 그만둘 거야. 한 미국 여자가 아빠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씩씩거리며 화를 내며 골프채를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미국인 루나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22살 루나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 한국에 적응 중인 미국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쭉 살았었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는 옛날 아빠가 어렸을 적부터 자동차의 도시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하면서 저희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미국에서도 아주 가난한 폐허 같은 동네가 되어버렸지요. 아버지는 젊을 적부터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자동차 회사들 중 한 곳에 꾸준히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다고 해요. 엄마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제가 어릴 적에 아빠와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가끔 남아있는 사진들을 통해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엄마에 대한 괜한 그리움만 커질 것 같아서 애써 꺼내 들었던 사진을 다시 넣어버리곤 했었지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접하게 되는 웬만한 운동은 다 소질이 있다고 칭찬을 듣곤 했었는데요. 제가 중학생이 될 때쯤 저는 우연히 골프라는 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프로골퍼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 꿈을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꿈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기뻐해 주셨고 집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빠가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중학생쯤 되고 보니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취업하는 진로가 아니라 운동선수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이 아빠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오히려 아빠에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아빠는 제가 골프와 관련해서 구입해야 할 것들을 아빠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직접 골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 주곤 하셨어요. 주변 친구들과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우리 아빠처럼 자상한 아빠는 없었고 그런 아빠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 시절은 아빠와 저 단둘이서 참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저는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빠가 돌아오면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아빠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가볼 곳이 있으니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아빠가 회사 친구분들과 회식 자리가 있을 때 저를 같이 데려가곤 하셨는데 그런 건가 싶어서 얼른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아빠는 차를 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 그냥 가보면 알 테니 기다려보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골프 강습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골프복을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고 당황스럽게도 아빠는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저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아빠의 여자친구라는 걸 직감했고 그때가 새엄마와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새엄마는 한국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박셀이라는 한국 프로골퍼의 경기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국에서는 골프 붐이 일기 시작했고 그때 새엄마도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 프로골프 선수를 꿈꾸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선수로서의 길은 잘 풀리지 않았고 어쩌다 보니 미국까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골프 관련 정보들을 주변 분들로부터 수집하고 다니다 보니 근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새엄마를 소개받았고 그때부터 새엄마와 인연이 되어 결국 재혼까지 하시게 된 거죠. 아빠와 새엄마가 결혼한 후 그 시기에 제가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새엄마가 밉게만 보였어요. 혼자 저를 키우느라 힘들었을 아빠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와 저는 둘이서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새엄마가 그 사이에 끼어든 해방꾼처럼 보였죠. 새엄마가 나타나기 전에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와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아빠가 돌아오면 둘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낙이었는데요. 아빠가 재혼한 이후로는 새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 괜히 동네 주변을 서성거리다 해가지고 아빠가 돌아올 때쯤에야 집으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새엄마가 하라는 반대로만 하고 싶었고 새엄마는 자신에게 와서 골프를 더 열심히 배우길 바랐지만 새엄마와 가깝게 지내게 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 다니곤 했었죠. 그러다 결국은 심지어 내가 골프 선수를 꿈꾸어서 아빠와 새엄마가 만나게 된 것 같아 골프에 대한 꿈을 가졌던 내 스스로가 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새엄마에게 못되게 굴었던 제가 벌을 받은 걸까요? 새엄마와 결혼한 후 3년이 채 되지 않아 아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비록 새엄마가 제 곁을 지켜주긴 하셨지만 그때 저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어차피 친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순간만은 지금 이 순간에 친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놓지 않고 있던 골프를 조금씩 손에서 놓기 시작했고 방황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돌아가셨음에도 저를 지켜주셨던 새엄마에게 감사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시절의 철없는 제 자신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새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골프를 점점 손에서 놓고 나서부터 새엄마와 저희 서먹서먹한 시간이 몇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하셨던 건지 새엄마는 몇 개월간 묵묵히 지켜만 보셨는데요. 하루는 결심을 하셨다는 듯 학교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조용히 저를 불러 앉았습니다. 루나, 지금 너 힘든 마음을 이해하려고 나는 많은 노력 중이고 나는 루나 내가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단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루나 너에게 있어 지금 이 시기가 마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우리는 곧 한국으로 가게 될 거야. 물론 루나 너가 힘든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우리 두 사람에게 주어진 최선인 것 같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렴. 새엄마는 저를 걱정하셨지만 사실 저희 결정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적의 기억이나 아빠와의 추억이 남은 이 도시에서 영영 떠날 생각을 하니 슬픈 생각도 들었지만 아빠마저 돌아가신 이 도시에서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얼른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새엄마에게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엄마의 고향인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새엄마의 나라 이름도 낯선 한국에 가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중 다행인 것이 한국으로 떠나오기 전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었는데 몇몇의 친구들이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케이팝의 나라로 유명하다며 저에게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몇몇 아이돌 스타들을 찾아보게 되어 한국에 대해 조금은 친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저를 한국에 대해 친근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던 아이돌 스타들과 별개로 새엄마가 미리 마련해둔 집까지 이동하는 길에서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지하철 노선도를 보았는데 정말 빼곡하게 서울 시내에서는 갈 수 없는 곳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지하철 노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걸 보았거든요. 누가 들으면 지하철 노선 따위로 어떻게 한국에 빠질 수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있을 때는 관심도 없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이 내가 살던 세계 최강국 미국과 비교해서도 훨씬 나아 보였고 어린 저에게는 뭔가 선진국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유튜브에서 중국 사람들의 시끌벅적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성향 때문에 세계 각지의 관광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이니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기대감이 너무 낮아져서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지하철에는 대부분의 역에 탑승객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지하철을 내리고 탔으며 일단 지하철을 탄 탑승객들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매너를 지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하철의 관리 상태도 잘 되어 있어서 쾌적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새엄마와 마을버스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이 가능하여 저렴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서 그때 이미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네요. 저는 한국에서 새엄마에게 꾸준히 골프를 배우고 있고 새엄마처럼 한국 아이들에게 골프를 가르치는 일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 골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어릴 적의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 나이대에 배워야 할 다른 것들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처럼 예쁜 옷이나 화장에도 관심을 가지며 예쁘게 꾸미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뭔가 무료했던 저희 삶에 활기가 생긴 느낌입니다. 오늘을 비로저를 한국까지 데려와
책임감 있게 키워주신 새엄마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첫인상이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루나가 한국에 가졌던 첫인상이 오래오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